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중학교 교무부장을 맡은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원래 이렇게 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좀 지루하더라도 사례 위주로 그리고 짧게 오늘 18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사례 위주로 그래도 좀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한번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시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요. 이 자료 업로드 시켜드린 그 파일 보시면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아니면 추후에라도 보시고 학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부모님들께서 제 얼굴이 아니라 담임선생님들 얼굴도 좀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하는 시간이 원래 주 목적인 건데 그러한 부분은 좀 오미크론이 좀 잦아지고 저희가 대면이 좀 자유로워지면은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가지 주제 있습니다. 18가지를 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페이지를 보면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여기 제가 편집하면서 오른쪽에 아마 자료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학교 안이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착취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이런 폭행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은 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지우개를 던진다라든지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뭐 몇 번씩 툭툭 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고 상대 친구가 괴로움을 호소하면은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2번을 보면은 학교 폭력 징후 파악하기 있는데요. 거기 가와 나 해서 피해 학생 징후, 가해 학생의 징후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근데 요새 바뀌었습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관련 학생. 왜냐면 학교 폭력 사례가 불거져서 저희가 어떤 전담 폭력, 학교 폭력 관련된 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일정 부분 가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 3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었을 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먼저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학교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면은 두 번째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저희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자리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이 좀 경미하다, 학교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경미한 사안이면은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 학교장 자체 해결은 교내 봉사나 어떤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어떤 사안이 좀 중하다, 거기 충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좀 사안이 중하다 싶으면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학교 일을 거기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대 징계 같은 경우는 최대 전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땐 신고, 그럼 접수를 하고 사안을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를 해서 사안이 경미하면은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질 수가 있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사안이 중하다 싶으면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학년 부장했었고 재작년에 3학년 부장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많이 대면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소한 친한 친구들끼리 어떤 장난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친구가 장난을 걸어오거나 좀 불쾌감이나 괴로움을 줬었을 때 단호하게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꼭 자녀분들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장님께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비대면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사이버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에서 외부의 친구들을 불러서 어떤 친구를 험담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지 않은 다른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있지 않은 친구를 험담한다라든지, 아니면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패드립, 뭐 성드립 등등 여러,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여러 드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구들을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교 폭력 사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도 거의 대다수는 장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집에서도 한 번쯤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뤄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철없을 때 이 행동이 나중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었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이 철없을 때 그 학창시절의 행동 때문에 나중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좀 경각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인데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상담하다가 가정적으로 아동학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인지가 되면은 매뉴얼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접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도 엄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가한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는데 좀 엄격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 체벌을 많이 당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애정과 사랑으로 시작한 체벌이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요즘 시대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실례로 학생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체벌을 가했다고 해서 요거 가지고 학교폭력이 아니죠. 아동학대로 자녀가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학생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담임 선생님이 신고하신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가하시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어렵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인데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부분 한참 민감한 나이의 학생들한테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제 실례로는 어떤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서 가정 방문을 가고 몇 차례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가정폭력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다투시고 심지어는 욕설도 하고 심한 폭행도 있고 그러다가 이 학생이 칼도 들기도 하고 부모님 싸우니까 그거 말리려고 칼도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횟수적으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런 환경에 이 친구들이 노출이 되면은 당장은 표시가 날지 안 날지 몰라도 이게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제가 좀 길진 않지만 짧은 교직 경력에서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그런 부분이 요인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아동학대랑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자녀 건강 진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1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자료 올라가겠지만 제가 저희 학교에 와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좀 소규모 학교보다 크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선생님, 2차적으로 학년부장 선생님, 3차적으로 뭐 학생부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위클래스실이라고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년부장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관심을 요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많이 개선이 돼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한 친구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로 옆인데요. 복지사님도 계십니다. 이 복지사님은 담임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한다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복지사님과 위클래스실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과 이런 복지사님, 상담사님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1페이지에 학생 인권 조례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 인권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저희 어렸을 때랑 다르게 학생들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작년에 제가 학년부장이었었는데 학교 규칙이 좀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두발 문제라든지 핸드폰, 자율 문제라든지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학생들 의사를 많이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약간 우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학생들 의사만 존중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아직은 어릴 수도 있고 정확한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무조건 학생들 의견만 들으면은 좀 이것이 탈선이나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도 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무작정 학생들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 의견이 중시됩니다. 학생 대의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수업을 해서 가지고 오고 또 학부모 대표, 학교 선생님들 대표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학생들 의견만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 오고 학부모님 의견과 선생님들 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학생들이 의사를 좀 반영을 하되 너무 도가 지나치는 부분은 적절히 조율을 하고 또 저도 의외로 느꼈었던 부분이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냥 어리지만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네들의 의견도 자기들 스스로도 정화해서 적정 수준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의견, 학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진행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학생 인권과 관련지어서 많은 개선점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과 부모님들의 의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좀 철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장난기 있는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업 중에 아니면 수업 이외에도 교육활동을 침해를 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든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한다라든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침해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교원에 대해서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 법과 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 기준 한번 보시면은 교권 침해 예방활동과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거기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조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생을 퇴학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퇴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에서는 6호 전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학교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생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례를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이 관심이 필요한 친구가 교육활동 어떻게 침해했는지 쭉 누정된 걸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남자 쌤이고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제 학교에 좀 젊은 여자쌤들이 몇 분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철없다 보니까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좀 장난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수위가 좀 넘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 얼굴을 비하한다라든지 어떤 성적인 이야기나 간접적으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출신 지역, 고향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라든지 뭐 욕설 그리고 뭐 반발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다수를 위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활동을 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지시 불이행이거나 뭐 대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한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본 것처럼 전학까지도 보낼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제가 여기 4년째 있지만 그런 위원회가 열린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철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지만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한 말씀 주의를 주시면은 좀 더 학생들이 이 과도기 시기를 좀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지나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15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 주요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결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미인정 결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무단결석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순화해서 미인정 결석인데 말도 없이 허락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고등학교 갈 때 가산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 혹은 미인정 조퇴, 미인정 그다음에 결과, 지각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래 나오는데 미인정, 허락받지 않은 지각, 허락받지 않은 조퇴, 허락받지 않은 결과, 수업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3회가 누적이 되면은 무단 결석, 미인정 결석 1회랑 똑같습니다. 미인정 결석 1회당 1점씩 가산점이 까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갈 때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거기 프린트에는 뭐 경조사 관련된 출결 사항도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거 이외에 부득이 가족과 관련된 친척과 관련된 경조사는 교회 체험활동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출결은 이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많이 복잡하고 그때그때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다소 학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서 어려우실 것 같고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지침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언론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학교에 공문이 나중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체크를 해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안내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으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자가키트인데 병원용 자가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좀 깊숙이 찔러서 이렇게 양성이 나오면은 PCR 결과랑 똑같이 양성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바뀐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가정통신문이나 담임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안내에 따르셔서 학생들 출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으로 제가 이제 지침을 딱 말해버리면은 이게 일정 시간 지나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유임을 참고하시고 바뀐 지침이 있으면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린트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화면 띄워드리겠지만 교회 체험학습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원칙은 15일 동안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15일 동안 출석 인정되는 상태에서 학교 바깥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5일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4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34일은 가정학습을 포함한 상태에서 34일입니다. 원래 순수한 의도의 학교 밖의 체험활동은 15일이고 이거는 지금도 15일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고 싶다. 가정학습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만 여기 15일과 가정학습을 합쳤을 때 3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체험학습 15일까지잖아요. 15일을 하고 가정학습으로 19일을 하면은 합쳐서 34일이 되겠죠. 이 34일은 출결로 학교 등교한 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미인정 결석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는 요 자료 보시고 화면 보시고 사례별로 있으니까요. 교회 체험활동, 교회 체험학습 34일 그래서 15일 원칙과 그 이후에 가정학습 포함한 34일까지 허용이 된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출결에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봉사활동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이 고등학교 갈 때 중요한 어떤 요소였었습니다. 가산점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봉사활동 영역이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사 점수로 고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고등학교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2023학년도 고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추세로는 봉사활동이 고등학교 갈 때 가산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국에 무리하게 봉사활동 안 해도 되고요. 학교에서도 5시간, 교육과정에서 잡아서 5시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할 친구들이 있는데 출력물로 확인서를 가져오는 친구도 있고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1365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1365 나눔 포털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인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오류가 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봉사활동은 휴일 기준으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요일 날 9시간 했다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8시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했다. 8시간이 맥시멈입니다. 8시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6교시까지 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2시간만 추가로 인정된다는 부분 그거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은 학부모 청렴 지킴이 활동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청렴, 요새 사회 화두가 뭐 공정, 청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영란법 들어보셨죠? 그런 것 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청렴해지고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그런 거 취지에서 프로젝트가 원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못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된 연수물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보호자분들 오시면은 막 음료수라든지 뭐라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 부담 없이 오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니까요. 언제든지 상담을 오시거나 뭐 상의하실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커피 이렇게 대접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담소 나누시고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부담스러워요.
스승의 날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김영란법도 알고 선생님들한테 마음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스승의 날. 그래서 야, 이런 거 요새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펴봤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하트를 크게 그려서 사랑합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그 사랑합니다랑 이 하트 이 표시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런 거 가져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 건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정 주시고 싶으면 요 하트 마음만 주시면은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3학년 친구인데 요 하트를 이렇게 주고 가는데 와, 부모님이 누구실까 보고 싶다. 아기가 사랑으로 온전히 저렇게 컸구나.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 좀 이 쓰레기 버리는 좀 도와주려 하면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인성이 아주 건강하게 큰 그런 친구인데 속으로는 농담이지만 내 사위 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농담으로 친구들한테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착하게 이쁜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 보면 제 3학년 학생들은 알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3학년 제가 가르쳐서 지도에서 알지만은 마음이 이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제가 딸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9학년인데 사이 삼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평가 계획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2번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1회고사, 2회고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1회고사, 2회고사, 2학기 1회고사, 2회고사 이렇게 4번의 시험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표평가, 객관식이죠. 이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 내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중심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평가가 1학년도 이뤄지지만 어떤 수치화된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 D 이게 아니고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2, 3학년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도 들어가고 3학년도 들어가는데 1년에 4번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1회고사, 2회고사, 2학기 1회고사, 2회고사.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은 비중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학기 때 1회고사 몇 프로, 2회고사 몇 프로, 수행평가 몇 프로 과목별로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은미체, 예체능 과목은 100% 수행평가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나머지 교과목들은 시험을 본다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계획이 2학년, 3학년 나눠서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고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최근에 부모님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이제 보호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입에 익어서 자꾸 나오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도 관심 갖는 부분이 고등학교 갈 때 성적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건 나중에 고입 관련해서 2학기 때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좋은데 1학년 성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학년, 3학년 성적이 들어가는데 2학년 성적은 48점, 3학년 성적은 72점, 48, 72. 그래서 3학년 때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니까 2학년 때 성적이 다소 아쉽더라도 3학년 성적 통해서 원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 다르지만 저희 그래도 보령 지역에서는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은 대천고등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 3학년 부장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학급이 그때 대천고등학교에서 많이 줄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성적이 상위 한 50% 안에만 들면은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천고등학교에서도 학급 인원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최근 추세가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지역 학교를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정원 수랑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과
또 3학년 부장 선생님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학생 성적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제가 3학년 부장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원서 쓸 때쯤 애기 성적이 왜 대천고등학교 갈 정도가 안 되냐라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학부모도 이렇게 보호자분도 본 것 같은데 미리미리 시험 보기 전에 체크하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2페이지 선행교육 금지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내신 시험을 출제할 때 선행 학습이 된 부분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진도표라고 해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올 텐데요. 그거를 넘어서는 선행 부분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학원 같은 걸 다니면서 선행 같은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 선행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대천중학교 교무운영부장으로 지금 4년째 저희 학교에 있지만은 원래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대천고등학교에 내리 9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보영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기숙생활하면서 공부시키는 기숙사였는데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옛날 기준으로 명문대학교, 스카이 가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 대천중 나오고 거기 대천고 대보영재관 있으면서 뭐 경찰대 수석한 친구도 본 적이 있고 서울대 간 친구, 뭐 연고대 간 친구들, 또 제자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이 안 돼 좀 약간 겸손하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은 선행이 아니라 어떤 진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나가게 되는데 선행을 하니까 너무 좀 시시하고 쉽게 느껴졌는지 딴 공부하거나 약간 속된 말로 겁먹들어서 겸손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는 건데도 선생님 집중하고 아는 건데도 필기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제 경험으로는 후자 아이들이 훨씬 좋은 성과를 냅니다. 전자는 왜냐면 지금 대학 추세는 대학교 갈 때 내신 성적이 되게 절대적입니다.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시험을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익힌 부분이 꼭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랑 그 출제 문제랑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과 관련지어서 지금 대학 갈 때 중요한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 학생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교육을 했다고 겸손하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찰대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 그 친구는 많이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 때 조는 모습이나 딴짓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 여름방학 때 조는 모습, 그것도 눈을 막 이렇게 뒤집어 뜨고 수업을 듣고 싶은데 눈이 막 감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 무슨 귀신 본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경우 딱 한 번 기억에 남고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간 친구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학력 부분에 있어서 선행 장단점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너무 평가하니까 너무 뭐랄까 몸이 건조하고 되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자극일 수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사지만은 학생들의 눈과 보호자분들의 눈, 동료 선생들의 눈 이런 부분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통해서 자극으로 옵니다. 저도 매년 학기 말이 되면은 이 평가,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학생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봤을까, 부모님들은 어떤 의견이실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되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불만의 어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이제 격려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개선된 부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되게 힐링이 되고 되게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천적 없이 물고기들만 있으면은 이게 건강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천적을 넣어주면은 이 물고기들이 도망쳐 다니고 건강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자극 때문에 되게 건강하다라고 했던 비유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이든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여 있으면은
자극이 없으면 정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자극, 격려의 말씀, 교원능력 개발평가 여기에 어떤 취지랑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페이지 정보통신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인데요. 최근에 지금도 영상으로 보호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대면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당수 활동이 비대면으로 나가고 있고 보호자분들께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성적표, 식단표, 건강기록부 등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전화해서 띄워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좀 시스템적으로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올해는 원격 수업이 없었지만 원격 수업 자료를 올린다라든지 원격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폐해가 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인데요. 요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촬영 중인 이 영상도 제 유튜브에 올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걸어서, 왜냐면 이게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링크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을 딴 종민TV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교 생활들, 학교에 있었던 것, 제가 전공 교과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글로 기록을 남겼다라면은 최근에는 영상으로 제가 남기고 싶어서 그때그때 있었던 학교 행사라든지 학생들이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소소하게 남기고 싶어서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누적이 되니까 전 자기 만족에 올리는데 학생들이나 동료 선생님들이나 그래도 좀 아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학교 생활 간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얼굴도 가끔 나왔었는데 어떤 직구준 친구가 악의적인 마음은 아니겠지만 장난이었지만 그 여자 선생님 얼굴을 캡처해서 어떤 야한 어떤 영상 같은 거에다가 얼굴을 매칭시켜서 여기에 퍼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까지도 가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악의적인 마음은 아니었더라도 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학생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저작권, 저는 이제 또 종민TV는 학교 일상 같은 거 올리고 있고 A4 역사라고 있습니다. A4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역사 내용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이거 촬영 뒤에 또 칠판에다가 수업한 것도 이렇게 올릴 텐데 그런 부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함부로 어디 퍼나르거나 그런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걱정 없으니까요. 제 채널 학생들한테 많이 퍼서 날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얼굴마저도 종민TV에는 제 얼굴 재밌는 동작 같은 거 따가지고 친구들이 사생팬 채널이 2개 만들어졌어요. 거기 보면 제 표정 따가지고 뭐 우스개로 이렇게 올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로 올렸는데 저야 상관없지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를 해야 되고 제 수업 영상은 얼마든지 퍼가도 좋으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저만 제외하고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26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업 일수가 190일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심할 때 수업을 단축하라고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법상 지침이 190일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지침이 있다라면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90일은 해야지 진급이나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8시 40분에 조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늦더라도 8시 40분 안쪽으로는 등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번에 요일별 수업 실수가 나오는데요.
1, 2학년 기준으로는 월, 수 같은 경우는 6교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교시가 3시 10분에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3시 10분 끝나고 종례 청소하고 가게 되면 한 3시 반이면 하교를 하게 됩니다. 3학년은 수요일만 6교시고 나머지는 7교시까지입니다. 7교시는 오후 4시 5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종례하고 청소하면은 4시 반쯤 하교를 하게 되니까 어떤 방과 후 이후에 일정 잡으실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조율되셨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번의 이수 과목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이렇게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역사 과목은 2학년에 보면 1학기 때 역사 시수가 3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3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죠. 3학년에 1학기 보면 역사는 2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2시간은 배워야지 졸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자유학년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1학년은 시험을 따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학년제가 실시됩니다. 자유학년제 취지가 뭐냐면 평가는 있지 않고, 물론 기록으로 평가지만 시험 보는 평가가 있지 않고,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과 관련되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꿈과 끼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진로랑 연관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는 취지의 차원이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거기 뭐 1학기, 2학기 중에서 이렇게 아래 보면은 주제 선택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주제 선택 혹은 예술 체육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과목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는 거에서 1시간을 빼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재구성을 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강사도 불러서 학생도 분반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꿈과 끼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니까요. 이 활동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돌이켜보면 저희 세대 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자유학년제에 이제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는 전교생이 다 악기 하나쯤 배우기도 하고, 전교생이 유도를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교생이 프로젝트 학습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전교생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맡은 주제 공부한 거 발표도 시키기도 하고,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 또 우리 학교만의 또 장점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고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어렸을 때 주어졌었으면 제가 지금 교사를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주어졌다면 나의 꿈과 적성을 봤었을 때 아마 댄스 강사나 아니면은 어떤 연기자나 아니면 연예인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신장시켜주는 그러한 취지가 자유학년제라는 거.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특정 과목에서 1시간씩 내려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 근데 걱정도 하실 거예요. 두 가지 걱정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회 과목 3시간 나가던 거에서 1시간을 띄어서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 2시간 가지고 진도 나갈 수 있을까?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에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주제만큼은 꼭 학생들을 가르쳐라. 요거 위주로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학생들이 이 필기 시험을 안 보는데 공부는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부분에 우려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중1 때까지, 초등학교도 시험 안 보고 중1 때도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런 부분에 경각심이 없어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거나 요령을 모르거나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께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가 온전히 1년 동안 주어진다는 것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장점은 좀 키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개설이 된 자유학년제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활동으로 배우는 사회탐구, 뭔가 활동을 통해서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식 교육. 저희 학교에도 좀 몸이 불편한 친구나 좀 정서적으로 좀 불편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할 뿐인 거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어떤 다양성을 존중되는 사회가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재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기 저희 바로 아래 서천 있잖아요. 그쪽에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도 하시고 개미 연구가로 서울대학교랑 뭐 하버드대도 이렇게 강의하셨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개설하셨는데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가고 미국의 부통령이 있었던 분이 룸메이트였는데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대요.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을 하고 조율하고 더 나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굴리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이 존경받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이 선진국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 너무 획일적인 것만 있었을 때는 창의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친구들도 다를 뿐인 거지 함께 썼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같이 좀 통합학급을 들어가는데 저 역사 수업이잖아요. 근데 좀 몸이 불편한 친구인데 역사적 지식으로는 훨씬 배경 지식이 있고 발표도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사만 놓고 봤었을 때 다양성을 제어하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1페이지 보면은 건강 체력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클럽 진행되고 있고 방과후 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또 토요 스포츠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뭐 청렴, 공정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걸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 급식 모니터링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니까 급식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맛있게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아쉬움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대천고등학교 9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9년 있는데 남학교에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좀 여학생들은 밥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반찬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돌릴 수가 있는데 남학교생들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가정별로 워낙 식단이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학교는 식단이 건강식이에요. 다 영양 성분을 재가지고 어떤 지침하에서 나가기 때문에 입맛에 맞으면은 또 친구들이 좋아하지만 또 그런 부분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다는 맛에 더 기준을 두기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남학교에 좀 공통적인 것 같으니까요. 학생들하고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보호자분들께서도 여기 모니터링 오셔서 참가해서 급식도 맛보시고 이렇게 실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좋은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제 제가 대천고등학교에 있을 때 워낙 이제 학생들이 왕성하게 먹을 때라서 반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콩나물이 나왔는데 먹기 싫다고 그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끼리 콩나물로 이렇게 막 테이블에 장식해가지고 막 오선지에다가 막 악보 그리듯이 막 콩나물을 막 전시해가지고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은 어떤 대의원회도 있고 이런 모니터링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워낙 근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도 운동 뒤늦게 시작하면서 식단 과식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맨날 실패하는 시기가 제 학교 점심시간 때
먹다 보니까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막 푸다 보니까 뭐 이래가지고 오후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막 헉거리고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전근 오신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다른 학교 비해서도 저희 학교 급식 맛있다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고 칭찬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1페이지 보면은 저희 학교 학사일 적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저희 학교 1년 동안 운영 계획이에요. 3월 달에 3월 2일 날 입학식 계약했고요. 3월 7일 날 기초 학력 진단 평가했고요. 3월 21일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날 교육과정 설명회 영상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시험이 4월 말에 있습니다. 25, 26, 27. 그리고 5월에 보면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근데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5월 7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가운데 6일 재량 휴업을 해서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량 휴업들도 있고요. 5월 10날은 체험학습이 3강 잡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이걸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말에 2, 3학년 2외고사가 예정돼 있고요. 7월 19일 날 방학식이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여름방학이 들어가는 걸로 1학기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고, 요거 학생들 편에서 3월 첫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탑재되어 있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학사 일정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지루했을 것 같은데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저희 학교 교직원을 대표해서 연수할 것도 연수하고 전달해 드릴 것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상의하실 거 있으면은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학년부장 선생님, 아니면은 뭐 교감 선생님,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좋지만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또 다른 생각이시거나 건의 사항이나 어떤 뭐 격려를 해주실 분은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의견을 수합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지루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2학기 때 교육과정 설명회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상 보고 혼자 하려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댁내 가정에 항상 이 시기에는 건강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에서의 단어가 성장입니다. 학생들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2022학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